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층 스튜디오에서 6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아직 아무런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잡음도 들어올 거고요. 좀 어수선한 것도 있을 거고 빛 조정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을 쉴 수가 없어서 저희 PD님이 정말 여기 카메라 설치하고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요 양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요 양해 구하면서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볼까요? 문 대통령 양해 구하면서도 총리 인준 정치화됐다. 국회 압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양해라는 것은 절대 사과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양보 좀 해주세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달라는 이야기가 양해입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도 직접 발표를 했으니 양해라는 말을 쓸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요. 이번에 장관 정문회 등등을 바라보면서요. 위장 전입이 이유 있는 위장 전입과 이유 없는 위장 전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위장 전입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번 새 정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은요. 3년 이하의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뭐 하여튼 그 정도. 제가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분명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중대형입니다. 그런데 그 중대형을 한 사람들을요. 임의적으로 이유 있는 위장 전입과 이유 없는 위장 전입으로 나누어서 청문회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즉, 뭐 2005년인가요? 그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분명히 주민등록법상 기준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도, 즉 물건을 훔치면 이유 있는 절도가 있고 이유 없는 절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면 이유 있는 절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해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분명히 똥도 이유 있는 똥과 이유 없는 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똥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나요? 그럼 똥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못 버텨 타들어가는 밭 수시된 농민 물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잘 하는 거 있죠. 기승전 결과 정부. 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 타들어가는 밭 마음, 우리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콕 찍어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합니다. 자, 화려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인데요. 시작부터 약간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먹는 여자 발언부터 시작해서 위장 전입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다운 계약서까지. 자, 그럼 하나하나 뉴스 정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뉴스는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께서 나오셨네요. 7년 전에요. 글을 하나 썼나 봅니다. 뭐라고 썼죠? 위장 전입을 엄청 비판했던 글인데요. 7년 전 2010년 8월 26일 한겨레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당시 친재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세 딸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자녀들 학교 전입을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게 나쁘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 부인이 강남 학교 교사로 발령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거는 괜찮다고 하는 건가요? 자녀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딸 때문에 전입한 거는 뭐라고 비판할 건가요? 특히 강경화 후보는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몰랐다. 어느 집인지 몰랐다. 근데 모르는 그분이 과연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근데 발음이 왜 강경화? 또박또박. 강경화 그러니까 웃겨서. 강경화. 술을 많이 마시면 강경화네. 어머, 저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자,
저분이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민정수석은 사실 공직자들을 검증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께서 또 저런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 엄청 당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엄청 강한 잣대.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정부가 싫었던 거예요. 저분 입장에서는 그 당시 네. 정권. 네. 그러니까 신재민인가 그분에 대한 네, 검증보다는 맞아요. 글쎄 저분이 지금쯤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잠수 탔대요.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권한을 뺏겨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사라졌대요. 그만둬야죠. 저분 그만둬야 돼요. 근데 저는 이분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어디서 봤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는 거. 바쁘게 확. 낮에? 아니요. 저녁 6시 25분에. 저는 사실 저분 임명될 때부터 저분은 좀 그러니까 뭐 어떤 자질이 아니고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분은 역할이 그냥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비판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왔고 저 보세요. 저기 본인의 소신 아닐 거요. 저 당시 비판거리를 찾아서 그냥 비판한 걸 거예요. 비판거리를 찾아서 비판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비판.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본인이. 어머.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직책이 다른 직책에서 모르는데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공직자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수석인데 저는 사실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3명 중에 6명 중에 3명이 위장전입이잖아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명할지 는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이 말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사표내야죠. 아니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죠. 네. 두 상당히 번째 당황하셨죠.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여성 비하 논란.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 성희롱 발언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나나 먹는 여자, 등과 가슴 차이가 없는 여자. 뭐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입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자, 근데 이것도 뭡니까? 남자 마음 설명서 할 때요. 이렇게 지금 주먹까지 쥐고 있고. 이분. 욕한 거예요. 네, 이분 어떻습니까? 관종이죠. 관종. 관심받기 좋아하는 친구.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보면요. 근데 저 양반이 이번에 무슨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네. 행정관? 글쎄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아직 임명은 안 됐는데 일을 하고 있다네요. 저 양반이. 탱크톱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여기 뭐 있어요. 이거 어떤 옷인지 알아요? 그 뭐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옷 아니에요? 그쵸. 뭐 이 정도까지 딱 네. 가리는 건데 그거 입는 게 테러래요. 글쎄요. 아니 그 앞에 다른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등과 가슴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여자가. 다 테러는 아니고 특정 부류가 있는 이분은 테러라는 건데 네. 저분의 저 말이 테러죠. 근데 네, 저건 비하가 아니고 제가 사실 심하다. 제가 92학번인데요. 88, 89, 예. 87학번 선배들이요. 군대를 갔다 오면요. 약간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교수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네. 본인이 이렇게 몇 명하고 얘기할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언론하고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에 그 얘기를 쓰거나.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선배들이 그냥 약간 껄렁하게 여자 후배들한테 막 하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쥐어박아주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분께서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하면서도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고 바깥에 사람들 있는 데서도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모르죠. 저는 무슨 생각을 들었는지. 버릇은 멍멍이 못 준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던데 인격이고 다 좋은데 네. 저는 저분 그냥 관종이라고 보면 돼요. 관종. 공직자의 자격이 아예 없어요. 저 양반은. 저는 정말 이런 분이요. 만약에 진짜 청와대에 가서 의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이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어떤 불이익 받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분은 우리 전 대통령께서도 임명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저 정도 논란이 됐고 또 의전비서관실에 그 행정관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높은 자리예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임명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임명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부터가 잘못 아니에요? 저기잖아요. 그 공신. 그러니까 네. 사람을 잘 써야 한다면서요. 이게 잣대가 이중잣대라서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판할 때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나갈 때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걸 비판할 때 감안해서 비판하시든지 아니면 해나갈 때 비판했던 걸 감안해서 해나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기사가 별로 많이 안 나와서요. 여성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니 많이 알고 있어요. 저 와이프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 여성분들 이거 근데 하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렇게 버릇없이 막 나가는 사람, 막 나가는 거하고 뭐 진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같이 뭐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저거는 우리 소위 말하면 인격적으로 저건 모자란 거예요. 저게 뭐 진보다 비판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런 거를. 저는요 이런 거 이거 전 여성들한테 대한 성희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네. 볼 때 네. 저렇게 해도 저렇게 관종 행위를 해도 공직에 나가는구나. 그러면은 뭐 어떻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주제 너무 좋아하시는데 넘어갈게요. 아니, 그렇죠. 넘어갈게요. 예.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증세를 거론하면서 이번 정부에서요. 종교인 과세는 미루려고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합니다. 지금요. 2015년에 논란 끝에 종교인 소득, 즉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종교인에 대해서 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2018년 제가 알기로는 한 1월경부터 적용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뒤집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근데 이거 왜 미루겠다고 합니까? 다른 곳에는 증세하겠다면서 이걸 왜 미루려고 합니까?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저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뭐 실효세를 높이겠다, 공평과세하겠다라는 라고 했던 말씀의 취지에 따르면 저거는 미루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시행을 2020년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시행하면 불보듯이 각종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요. 2년 뒤로 만들었던 건데 그동안 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일 안 한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법안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통과시키신 분들 그리고 이 법안을 2년 뒤로 미뤘던 분들요. 무조건 미루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2년 뒤로 미룬 뒤에 또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중간중간에 선거 있잖아요. 재방선거도 있고 2020년이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상조. 자, 이분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데요. 이분 아주 독특해요. 지금 보시면요. 독특해요. 아유, 저는 이분하고 헷갈렸네요. 이분은 또 서울국정원 차장인데요. 펀드 수익 4억 5천만 원인데 헷갈려서 신문 잘못 들고 왔네요. 자, 봅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요. 아파트 다운 계약서를 추가로 지금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구청에는 5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신고했는데요. 실제로 산 아파트는 1억 7,5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운 계약서를 썼네요. 공정거래위원장은요. 잘 모르겠지만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공정하네요. 저 양반은. 위장 전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도 좀 이렇게 낯이 많이 익은 분인데 네. 재벌 비판하고 하여튼 우리 사회에 안 좋은 부분 많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해오신 분인데 본인이 저런 건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게 중요한 게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저거를 꺼리낌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앞으로 누가 감시를 못할 경우에 저분은 어떤 행위들을 하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은 인상도 안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운동하십니까? 어떤 운동이요? 아니 그냥 줄넘기. 뭐든지. 줄넘기 요즘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1,000번. 하루에 1,000번. 하루 1,000개요? 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무릎 나가요. 연세라고? 아니, 아직은 괜찮아요. 무릎 나가요. 저 만으로 40대입니다. 생각보다 많으시군요. 아, 그래요? 저 42인 줄 알았는데. 반사. 네. 자,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루 30분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운동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기 미국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33살의 마크 저커버그는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운동이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다라고 했다는데요. 부자 4명 중에 3명이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루 30분 운동. 이 기사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운동할 수 있다. 참 슬픈 얘기죠. 아니에요. 운동하면 부자가 돼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진짜로. 말이 맞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운동하면 부자가 되는지, 부자가 운동하는지.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0이 되시던 날 너무 몸이 아파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5번 높은 산을 등산하신대요. 지금 모든 병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운동하면 부자 된다니까요. 네.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그럼 부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반찬 사기도 힘든데 길거리 음식은 왜 이렇게 비싼지 서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요즘요 물가 오르는 거 느껴지세요? 네, 느껴져요.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세요? 뭐 사 먹을 때, 네. 뭐 사 먹을 때 너무 비싸요. 요즘 네. 바깥에 이렇게 무슨 뭐 보리차 생수 이런 거 팔잖아요. 하나에 얼마씩인지 아세요? 생수요? 아니 그러니까 생수 말고 이제 뭐 보리차 이런 거 그 팔- 1,000원 넘어요. 그게 1,500원인데 그러니까. 3개 사면 2개 값이에요. 하나 1+1? 네, 그러니까 아니 3,000원에 3병. 아, 결국 하나에 1,000원씩 파는 건데요. 저는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값이 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주세요. 네, 제가 요즘 물가 많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과일값이에요. 야채값, 그리고 채소,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요. 요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달걀 그리고 고기. 그거 진짜 생필품이네요. 네, 진짜 생필품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요. 티슈도 다 오르고 있어요. 티슈. 네, 티슈. 생필품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찡찡이하고 놀아주지 마시고요. 국민들 물가 지금 이거 잡아주셨으면 아니, 그래서 좋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평소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제 네. 생각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서민들의 생각. 저게 물가라는 게 사실 되게 임금 오르는 것보다 저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덜 쓰게 하는 거. 돈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잘 잡아야죠. 근데 물가를 어제 약주 많이 드셨죠? 네. 오늘 근데- 아침에 준비가 좀 덜 되셨죠? 아니, 물가 잡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그 제품의 가격을 뭐 적정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사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들이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일정 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를 좀 고정시키는 게 가격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가격은 어떨 때 오르는지 아세요? 우유값이 올랐어요. 달걀값이 올랐어요. 밀가루값이 올랐어요. 라면서 살금살금 올라갑니다. 즐겨 먹던 단팥빵이 어느 사이인가 2,500원이 넘어서고 있고요. 소보루빵도 2,5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더 싸게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은 900원, 1,000원. 보름달빵은 아직도 1,000원입니다. 저 물가를 거의 다 깨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나라가 안정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위험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중앙일보 강찬호의 시시각각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 권석천의 시시각각이라는 글을 참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JTBC로 가셨는데요. 시시각각 글을 보면요. 참 냉정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하면서 콕 집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강찬호의 시시각각인데요. 물재인 비아냥 두려워 말라. 청와대에서 요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목욕탕에서도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닌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자리를 주겠다는 전화가 올까봐서다. 가히 당청간 밀월 시대다. 당이 청와대 좋다고 끌려다니기만 하면 둘 다 망하는 게 망고의 진리다. 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목욕탕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금 있으면 저희 녹화 시간에서는요. 지금 인사가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정돼 있는 명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하마평이 돌고 있는 사람은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김영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녹화하는 시간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녹화가 다 끝나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금 본인이 공약했던 5대 원칙도 지키지를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집권 보름 만에 인사 논란이 터졌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의외로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기는 옆에서 훈수를 둘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직접 내 손으로 당기를 둘 때는 한 땀 한 땀 쉽지 않은 것이 장기판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좋은 사람 쓰면 좋지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이지만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자, 여러분, 물죄인 비아냥 두려워 말라라고 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물죄인이란 비아냥을 두려워 말고 야권과 진심으로 소통하라. 역대 최고의 치적을 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강찬호 논설위원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소통하시는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서 띠용이? 아닌데요. 고양이 이름이 뭐였죠? 고양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찡찡이. SNS에 찡찡이 밥 주는 장면 소통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SNS에 사과하는 글을 올려주는 게 물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장 전입이 이유 있는 위장 전입과 이유 없는 위장 전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위장 전입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번 새 정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은요,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뭐 하여튼 그 정도. 제가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분명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중대형입니다. 그런데 그 중대형을 한 사람들을요, 임의적으로 이유 있는 위장 전입과 이유 없는 위장 전입으로 나누어서 청문회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즉, 뭐 2005년인가요? 그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분명히 주민등록법상 기준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도, 즉 물건을 훔치면 이유 있는 절도가 있고 이유 없는 절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면 이유 있는 절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분명히 똥도 이유 있는 똥과 이유 없는 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똥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나요? 그럼 똥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못 버텨 타들어가는 밭 수시된 농민 물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굉장히 낮에? 아니요. 저녁 6시 25분에. 저는 사실 저분 임명될 때부터 저분은 좀 그러니까 뭐 어떤 자질이 아니고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분은 역할이 그냥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비판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왔고 저 보세요. 저기 본인의 소신 아닐 거요. 저 당시 비판거리를 찾아서 그냥 비판한 걸 거예요. 비판거리를 찾아서 비판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비판?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본인이. 어머.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직책이 다른 직책에서 모르는데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공직자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수석인데 저는 사실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3명 중에 6명 중에 3명이 위장 전입이잖아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명할지 는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이 말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사표내야죠. 아니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죠. 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여성 비하 논란.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 성희롱 발언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나나 먹는 여자, 등과 가슴 차이가 없는 여자. 뭐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입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자, 근데 이것도 뭡니까? 남자 마음 설명서 할 때요. 이렇게 지금 주먹까지 쥐고 있고. 이분. 욕한 거네. 네, 이분 어떻습니까? 관종이죠. 관종.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층 스튜디오에서 6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아직 아무런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잡음도 들어올 거고요. 좀 어수선한 것도 있을 거고 빛 조정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을 쉴 수가 없어서 저희 PD님이 정말 여기 카메라 설치하고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요 양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요. 양해 구하면서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볼까요? 문 대통령 양해 구하면서도 총리 인준 정치화됐다. 국회 압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양해라는 것은 절대 사과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양보 좀 해주세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달라는 이야기가 양해입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도 직접 발표를 했으니 양해라는 말을 쓸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요. 이번에 장관 정문회 등등을 바라보면서요. 사로 발령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거는 괜찮다고 하는 건가요? 자녀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딸 때문에 전입한 거는 뭐라고 비판할 건가요? 특히 강경화 후보는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몰랐다. 어느 집인지 몰랐다. 근데 모르는 그분이 과연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근데 발음이 왜 강경화? 또박또박. 강경화 그러니까 웃겨서. 강경화. 술을 많이 마시면 강경화돼. 어머, 저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자, 저분이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민정수석은 사실 공직자들을 검증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께서 또 저런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 엄청 당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엄청 강한 잣대.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정부가 싫었던 거예요. 저분 입장에서는 그 당시 네. 정권. 네. 그러니까 신재민인가 그분에 대한 네, 검증보다는 맞아요. 글쎄 저분이 지금쯤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잠수 탔대요.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권한을 뺏겨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사라졌대요. 그만둬야죠. 저분 그만둬야 돼요. 근데 저는 이분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어디서 봤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는 거. 바쁘게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잘 하는 거 있죠. 기승전 결과 정부. 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 타들어가는 밭 마음, 우리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콕 찍어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합니다. 자, 화려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인데요. 시작부터 약간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먹는 여자 발언부터 시작해서 위장 전입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다운 계약서까지. 자, 그럼 하나하나 뉴스 정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뉴스는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께서 나오셨네요. 7년 전에요. 글을 하나 썼나 봅니다. 뭐라고 썼죠? 위장 전입을 엄청 비판했던 글인데요. 7년 전 2010년 8월 26일 한겨레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당시 친재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세 딸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자녀들 학교 전입을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게 나쁘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 부인이 강남학교